지인들 중에 어떤 그 뷰티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뭐 입생로랑 디자이너 출신에다가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왔는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쌤도 용찬우 싫어해요? 저도 너무 싫어요. 막 이러더래. 다 똑같은 반응으로 저도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결국에는 다 형님 흑자님이랑 뒤에서 한 번도 따로 연락하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그 용찬우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이게 극과 극이야. 구독자들이 용찬우 장민서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독자들이 있고요.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기존 무슨 막 연애 얘기 듣고 이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용찬우의 면상을 상상하는 것조차 혐오스러워가지고 그냥 걔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애매한데, 근데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안 하려고 해도 얘가 진짜 그 반면교사의 아이콘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적절한 예시를 떠올리다 보면은 얘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를 막 일부러 돌려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가지고 이 새끼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든 어거지로라도 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남자들이 하면 안 되는 짓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걔밖에 생각이 안 나 이제. 그래가지고 용찬우 얘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잘못된 예시를 들 때는 조금 이렇게 걔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없긴 합니다. 리섭님 이야기만 듣고 싶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연애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는 얘기, 인생 얘기 같은 거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그 교보제라고 하죠, 흔히. 좋은 교보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찬우를 예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굳이 막 연애 얘기 아니면은 피지컬적으로 조롱하는 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걔의 인생만 보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성공은 독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찬우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용찬우랑 용찬우의 아버지 그 두 부자의 뇌가, 지금 현재 뇌가 어떤 상태냐면요, 거의 도박 중독자들의 뇌랑 저는 똑같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박을 사람들이 즐길 때 도박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초심자들이 도박장 같은 데 가가지고 빠지게 되는 이유가, 차라리 처음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가진 돈을 싹 다 잃어버리면은 도박에 다시는 발을 안 들이거든요. 근데 꼭 도박장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대박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뽕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 도박장에 계속 가게 돼요. 예를 들어 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코인에 사람들이 전 재산을 꼬라박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코인에 입문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처음에는 쫄려가지고 한 100만 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100만 원을 넣으면 갑자기 막 2배 막 이렇게 올라버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됩니다 갑자기. 그럼 사람이 이 생각이 들어. 와, 내가 여기에 1,000만 원 다 넣었으면 지금 2천만 원인데 나 진짜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300만 원 넣어볼까? 이거 300만 원 넣었는데 300만 원 넣었는데 또 막 2배 돼. 그러다 보니까 막 500만 원 넣었다가 1,000만 원 넣다가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진짜 이상한 게,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을 따면은 이 100만 원의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900만 원을 더 안는 나의 이 잘못된 판단력에 내 탓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무조건 넣어야겠다, 다음에는 무조건 다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올인을 때려버려가지고 이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찬우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처음에 그 영상 강의인가 뭔가 그거를 했을 때 차라리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평타 정도만 쳤으면은 얘가 이렇게까지 지금 강의에 집착을 하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는 아니 자기가 뭐 딱히 아는 것도 없는데 다 그냥 계속 강의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한 방으로 역전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무슨 뭐 얘 여태까지 망한 강의만 몇 개야. 그 영어 강의도 망했지, 무슨 패션 강의도 한다 그랬다가 사람들 반응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지도 않고 있지. 또 무슨, 그리고 이번에 뭐 한자 강의 뭐 만든다고 하는데 계속 그거 제대로 완성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우나 걔네 아빠나 둘 다 자기 이해가 굉장히 강하고 자신들의 그 유전자에 대한 그 부족함을 인정을 못해 도저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이해가 둘 다 강해서 평생 그 초심자의 행운이었다는 거를 깨우치지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찬우는 그 걔네 아빠한테 이제 손을 벌리면서, 얘는 이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번만 나 밀어줘, 아빠 나 영상 강의 대박 나는 거 봤지? 그거 한번 터지면은 어차피 여태까지 어려웠던 거 한 번에 다 청산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은 밑이 빠졌다는 거를 몰라, 그 독이.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부으면서 언젠가는 이게 차겠지, 한 방으로 역전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얘네
아빠도 이제는 막 긴가민가 할 텐데 중요한 게 뭐냐, 찬우가 얘네 아빠도 한자 빠돌이잖아요. 근데 찬우가 아빠가 한자 빠돌인 걸 알아서 아빠 봤잖아, 나 예전에 영상 강의 터진 거 봤잖아, 강의 한 번만 터지면 하루에 수천씩 팔리는 거 못 봤어? 하면서 이제 심지어 이번에는 아빠의 그 평생을 갈아 넣은 한자 강의라고, 한자 강의가 안 터질 리가 없잖아 하면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한자를 요즘에 누가 봅니까? 아니 나는 무슨 뭐 이 시대의 네오 2030의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애가 지금 2025년도에 사람들한테 한자 강의를 파는 이 판단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아니 요즘 사람들이 다 쇼츠 막 릴스에 미쳐가지고 뇌가 녹아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한자 그 막 획 써가면서 그거를 뭐 몇만 글자를 왜 외우고 있겠냐고. 그거는 지금 아이고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찬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찬우를 까면서 뭐 조회수를 빨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해볼 텐데, 나도 모르게 그냥 최악의 남자, 최악의 케이스, 최악의 실패 사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거의 무조건 반사 수준으로 얘가 떠오르게 돼 버려가지고 제 생각엔 여자들은 레필코를 좀 더 혐오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제 주변 여자애들이 그냥 찬우는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레필코는 아예 정말 이 공개 방송에서 하지 못할 표현 정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우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이제 더 극단적으로 싫어지게 된 거는 그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모든 여자를, 적어도 한국 여자를 만나지는 못해요 얘는 진짜로. 그걸로 선을 아득하게 넘어버려가지고 그 임산부한테 그런 드립을 치고 성희롱을 하고 이런 거를 알게 된 여자가 얘랑 결혼을 한다면은 그 여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가장 확정적인 증거여가지고, 한자 하나도 몰라도 언어 영역 상위 0.1% 찍을 수 있습니다. 한자어 몇 개 몰라도 문맥상 뜻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자를 배우는 게 아예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배움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자를 배우면은 뭐 일본어 같은 거 배울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라는 거지. 한자를 저는 제 아들한테는 배우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배우게 할 시간에 다른 거를, 더 유익한 거를 저는 배우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자 업계 종사자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조금 빡치실 수도 있는데, 제 솔직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 아들이 만약에 한자 학원을 뭐 매일매일 뭐 1시간씩 다녀, 저는 그거를 보낼 바에 차라리 무슨 뭐 다른 언어 학원을 보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어랑 또 한자는 완전히 또 다른 거잖아요. 뭐 당연히 중국어를 하려면 한자를 배워야겠지만 이제 한자 학원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애매해요. 찬우가 한자를 무슨 뭐 지가 배운다고 해가지고 걔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 아빠가 무슨 한자 뭐 전문가인가 뭔가를 하고 해가지고 걔네 아빠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자랑 중국어를 뭐 같이 한다 이것까지 되면은 뭐 당연히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좋은 거라고 치지만, 한자만 한다, 그리고 그 찬호가 뭐 한자를 한다는 게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기가 영어 강의를 할 때랑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얘가 영어 강의를 가르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언어라는 거는 많이 써야지 익혀진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무슨 뭐 암기로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언어와 문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한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옛날에야 무슨 뭐 신문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을 보면은 거의 절반이 한자였습니다. 절반이. 이런 시절에는 어느 정도 한자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에 신문 보세요. 한자어가 어딨나. 한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은 찬우의 어떤 교육적인 그 가치관에서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잖아. 써먹을 데도 없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자를 접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한자 써진 거 저는 마지막으로 언제 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배우냐고. 찬우가 영어 강의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한자 강의를 할 때는 저런 말을 하고, 이딴 식으로 그때그때 무슨 카멜레온 새끼 마냥 말을 바꿔대면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팔아대니까 얘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형님, 흑사님이랑 뒤에서 한 번도 따로 연락하신 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찬우랑 엮이게 되고 나서 한 번도 연락드린 적이 없고, 오히려 찬우 이전에 제가 예전부터 되게 즐겨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DM 한 번 보낸 적 있어요. 이거는 뭐 흑룡대전 일어나기도 전에 그 흑자님이 어떤 뭐 논란 같은 거 터졌을 때가 있어요. 남의 논란을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실례긴 해가지고, 아무튼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제가 힘내시라고 DM 한 번 보낸 적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찬우나 민서랑 이렇게 엮이고 나서는 전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흑자님도 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무슨 뭐 연락이 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둘 다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짜치고 막 이런 거 싫어해요. 치대는 거. 그러니까 약간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 괜히 막 나도 뭐 용찬우 까니까 흑자님이 나랑 친하게 지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이대는 거 같잖아. 존나 짜치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연락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제 기준의 짜침이라는 게 약간 기준이 모호하기는 한데 보통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옷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통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옷 같은 거를 런칭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이제 무료로 보내줘요. 한번 입어보셔라, 아니면 먹을 거 로판 한번 먹어보셔라 하는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뭐든지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한번 입어보고 괜찮으면 네 거 인스타든 유튜브에든 한번 올려줘라 라는 그 서브 텍스트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한번 입어봐 이렇게 보내주는 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책만 써도 나한테 막 책 같은 거를 막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껴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저한테 리섭님 저 이번에 무슨 뭐 런칭했습니다, 주소 가르쳐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제 돈 주고 삽니다, 그냥. 공짜가 싫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옷 런칭하고 나서 주변 유튜버들한테 아무도 안 줬거든요. 아무한테도 안 보내주고, 누가 뭐 보내달라, 내가 리뷰해주겠다라고 해도 저는 안 보내줬어요. 그런 부담을 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한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형 옷을 여러 벌 샀는데 옷에 애착이 생겨서 맨날 울 샴푸로 손빨래 하는데 세탁기에 돌리는 것보다 손빨래가 훨씬 오래 입기 좋겠죠. 그렇게는 하죠. 모든 옷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옷이 다 손빨래로 하는 게 오래 입기는 한데, 애초에 컨셉 자체가 그냥 건조기 마음대로 팍팍 돌릴 수 있게 만든 거라서 바쁘실 때는 그냥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시면 됩니다. 리섭 존나 특이하네, 리뷰해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건데, 당연히 좋죠. 좋은 건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짜로 받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막 각종 인플루언서들한테 막 자기네들 제품 나왔을 때 몇 번 뭐 어거지로 받아봤어요. 나 받기 싫다니까 막 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가 진짜 너무 난감한 거야. 그래가 뭐 진짜.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제 구독자분들이 무슨 뭐 자기네들 음식점 하는데 오라고 그래도 저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먹으면은 뭐 인스타에라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내가 맛이 없어. 근데 이 사람 그 면을 봐서라도, 특히 내가 그냥 가면은 무조건 서비스가 무조건 나와. 내가 돈 낸다고 해도 서비스 같은 걸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안 올려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다른 팔로워들한테 내가 만족스럽게 먹지 않은 거를 추천해주기가 또 싫어.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근데 남한테 그런 난처함을 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남한테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겪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제 옷을 열심히 만들고 막 이랬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원래 얼굴이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옷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딱히 큰 메리트가 없단 말이야. 제 옷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깨 같은데 별로 자신이 없고, 원래 머리가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원래 소두에다가 원래 막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내봤자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뭐 딱히 막 큰 메리트가 없는 건데, 이거를 굳이 보내가지고 막 리뷰를 원하고 막 이러는 거 자체가 조금 민폐 같아가지고 그냥 예의상 가라로 해주면 되지. 가라로 해주면은 제 가라로 한 리뷰를 보고 산 제 구독자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지인이고 막 이렇다고 해도 내가 맘에도 없는 소리 막, 난 맛있게 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도 아니 이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굳이 남한테도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형 옷 입으면 신기하게 깔창간 것처럼 자신감 붙어요. 그러라고 만든 옷이니까요. 하이는 3월달에 나온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5번 이상 입고 다니신다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찬우 얘기 길게 할 건 없고, 찬우 얘기 그거 하나 해볼까? 제가 그저께 눈썹 리터치 받고 왔거든요. 눈썹을 원래 한 번 하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리터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리터치를 받았는데, 제가 그 여사장님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제가 눈썹을 받으러 갔는데 용찬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용찬우를 알고 계시더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영상을 보고 그 원장님 지인들 중에 어떤 그 뷰티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뭐 입생로랑 디자이너 출신에다가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여자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여자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왔는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무슨 쌤도 용찬우 싫어해요? 저도 너무 싫어요, 막 이러더래.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언급됐다고 막 좋겠다 막 이러면서 연락 온 게 아니라, 쌤도 용찬우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요. 다 똑같은 반응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진짜 여자들이 결국에는 다 보는 눈이 비슷비슷하구나. 이 옷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너만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이 옷 한 번 입으면 헬스장을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어깨 넓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그냥 바로 어깨 깡패가 돼버립니다. 자, 똑같은 자세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알몸일 때고, 이게 제가 집에서 입는 반팔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5cm는 넓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오버핏 티셔츠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얘는 다릅니다. 넥라인이 여유 있어서 머리는 작아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고요. 보통은 프리사이즈
사이즈로 한 가지 사이즈만 있는데 얘는 키 180을 기준으로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키에 알맞게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골격 찌찌도 적곡티 될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옷걸이 걸어도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질 일이 없다. 저는 1번 사이즈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샀는데요. 이번 설날에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날 때 입고 가는데 저보고 어깨 더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깨는 좁고 대가리는 큰 우리 같은 평범한 한남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개쩌는 티셔츠는 바로 한남피플 제품입니다. 가격은 39,000원이고 흰색, 회색, 검은색에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장 더 샀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네요. 여러분도 또 다 털리기 전에 빨리 사서 입으세요. 아니다, 그냥